예, 안녕하십니까. 번호 1동, 번호 2동 반월동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회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윤하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안산시와 시민을 위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근거로 기존 재건축과 재개발의 전면 철거 방식과는 달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지역을 지난 2017년에는 68곳, 2018년에는 77곳을 선정해서 2019년에는 100곳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256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 선정 추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지난 2017년 도시재생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2018년에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지역은 2018년 8월에 월피동과 2019년 4월 대부동, 그리고 10월에 번호 2동 3곳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67억 원, 83억, 166억으로 총 417억 원이나 됩니다. 사업 기간은 3년에서 4년이겠고요. 시 담당자들이 국토부를 오공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과정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은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되고 나서부터가 바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구나 현재 3곳의 추가 지역을 공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안산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을 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5가지 관점으로 진단을 통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부의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국토부 공모 절차를 맞추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재생사업 취지라면 주민들이 요청하여 준비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가 전문가들과 사업 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 계획서는 주민들과 공감, 공유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 내용의 전달을 위한 형식적인 설명과 교육의 장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직간접적으로 도시재생과 함께 협조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행사가 있을 때만 연락을 받고 참여하는 수준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 실사단이 있습니다. 저희 번호 2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시 담당 부서와 전문가 중심으로 현장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던 단순한 배석자였습니다. 주민 대표도 준비팀에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에서는 해왔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이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못했고 결국 당시 국토부의 실사단은 날카롭게 이를 지적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시 부서들 간 협업과 소통이 좀 더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의 도시재생과 행정안전국의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이 3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주문 조직을 지원하고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국토부의 공모 선정 추진하며 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도시재생기본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과 함께하며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현장 지원센터 설치 전에 주민조직과 안산시의 중간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는 국이 서로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조직 내 칸막이라는 부분이든 모르겠지만 상호 협조와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 현장에서는 그동안 마을과 주민 역량을 키워오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조차 관련 회의 안내라든가 참석 요청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역시 주무부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나 뵈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재생과냐 자치행정과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도시재생만이 어떻게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시에는 최근 부서 간의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부서와 담당자를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자치행정과 역시 도시재생의 특성상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부서가 자기 부서만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업 우수부서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 도시재생 담당 부서 업무 진단과 그리고 조직 개편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앞으로도 추가 지역 공모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 그리고 사업 시행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 인력과 조직으로는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도 현재 실정입니다. 결국 꼼꼼하고 챙겨야 할 업무들이 물리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지난번 시 조직 개편안으로 도시재생과는 업무부서와 인원을 확충하는 의견을 그래도 나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집행부안으로는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을 행정안전국 내 도시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재생정책팀과 재생사업팀으로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에서 주민 조직의 성장과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시재생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걸음마 상황에서 정부인 국토부를 직접 상대하는 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기술직이라는 분야와 자치행정과의 행정직이라는 분야도 쟁점이 됐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장직을 어느 부서에 신설하느냐가 관심이 높다. 심지어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라기보다 오히려 부서 간의 조직 싸움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말도 들려왔었습니다. 더구나 시 조직 개편안 관련 두 개 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조정 절차도 부족했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의견 수렴은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결국 재생사업 관련해서 조직 개편안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직 개편안을 추진했던 총괄주무부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들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조정의 노력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의 표는 경기 31개 시군구의 도시재생 담당 부서 조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국이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근데 유독 안산시만 안전행정국에 넣었을까요? 특이하게도 경기 광주는 부시장 하에 도시재생 담당관을 두고 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지원센터 개소 전까지 동주민센터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도시재생 선정 후에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월피동은 1년, 대부동은 6개월이 걸렸고 현장지원센터 개소 전 동주민센터에서는 시집행부와 주민조직 간 유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부족했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교육을 할 때 주민홍보와 참여 확대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민교육 전날까지도 교육 일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주민협의체라는 조직도 아직 꾸려지지 않고 있다면 주민조직과 함께 설치 운영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 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 대응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신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위표는 현장 지원센터가 있는 경기 31개 시군구 지역의 몇 개의 지자체를 주된 지역 지자체를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현장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조정과 소통의 창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전문가 양성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시재생 기초센터가 29개소, 현장 지원센터 3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역시 다양한데요. 시가 직접 하는 직영의 방식,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식, 재단 설립의 여러 방식이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파견된 공무원, 상근과 비상근 기간직 근로자가 총 한 17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고요. 수원시에는 가장 많은 28명, 고양시는 23명, 시흥은 18, 안양은 14명, 부천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한 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현장 지원센터는 안산시 규모와 유사한 타 지자체와 좀 비교를 해서 적절한 인원수가 고려돼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대응 능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신분과 처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재생이 선정되어도 바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과 마련,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 과정인데요.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지자체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짚어보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 광주시에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시재생 정기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전국가 그리고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종합 토론을 통해서 광주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 방향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우리 시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산시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앞서 나가는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 부서와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비를 따오는 그런 어려운 노력인 만큼 신명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인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현실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진단과 제안에 대해서 안산시의 검토 입장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